안세영 선수는 올해 초에 이미 대표팀에 대한 폭로를 시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MBC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일 안세영 선수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사태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미 올해 초 2024년 초부터 파리 올림픽 이전에 안세영 선수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안세영 선수는 이미 이 문제점을 올해 초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다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대신 지난 2월 협회 측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이 협회에 전달한 내용은 황제후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경기용품과 상금 체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선수촌 내의 악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배들의 숙소 청소와 옷을 세탁해주는 등 주니어 대표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 문화를 없애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당시 면담 이후 지도자들에게 개선하도록 지시했으며 1인 1실 배정 등 선수촌 내의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부름 문화는 지도자들이 시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 측은 면담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협회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느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기자회견장에서 정면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쟁점 중 하나인 개인 스폰서십에 대한 갈등도 이미 그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협회 규정상 연간 40억 원 가까이 제공되고 있는 대표팀의 공식 후원 업체 외에 동종 업체의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입장이 이미 연초부터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복종 지침에 관한 규정도 몰랐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이를 단순히 개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대한체육회가 3년 전에 이미 삭제한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정된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은 한국 스포츠계에서 헌법처럼 인식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지침이 문제가 된 것이죠. 훈련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조재범 코치 사건과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온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3년 전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수는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변경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각 종목 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궁협회와 국가대표 운영 규정도 체육회와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변경된 조항을 따르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배드민턴 협회만이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수의 복종 의무가 담긴 36년 전 88 올림픽 당시의 지침을 지금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답변입니다. 저도 그게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복종 문물은 다 삭제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이미 대한체육회 상급기관에서 규정을 바꿔놓은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이 해명은 현재의 배드민턴 협회가 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안세영 선수의 예고, 사항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김태규 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도 있죠.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페이백과 착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에 의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김태규 회장은 단순히 사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체육계 비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계의 각종 비리를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협회의 행동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문체부를 패싱하고 체육 권력 다툼이 과열되며 안세영 사태와의 충돌까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3일에 열린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기용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웃고는 있지만 뭔가 어색한 모습입니다. 역대 최다 금메달 2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뭔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왜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선수단의 해단식에 대한체육회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문체부 측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차관도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기흥 회장은 유인촌 장관과 악수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인촌 장관과 장미한 차관이 입국장에 찾아간 것이 다행이었다고 해요. 곧바로 그레이트 홀로 가게 됐다면 선수들의 얼굴도 보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는 메달리스트들을 시켰는데요. 각 체육단체에 먼저 한국에 입국한 메달리스트들을 공항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기들이 불러놓고선 해단식을 열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체육회는 왜 이렇게 황당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정부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와 정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림픽이 끝나면 체육회와 각종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을 진행하게 된다고 선포를 했죠. 문체부는 이미 진천 선수촌 시절 관리 용역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대한체육계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정관 개정을 두고서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까지 도전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약을 없애버리는 개정안에 대해 유인천 장관은 어림도 없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나서 악수만 하고 자리를 떠버린 겁니다.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분함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안세영 선수의 7년간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선수 생활 뒷바라지를 하던 대한체육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운동부 내의 문제점들이 승리와 무관하다는 인권위의 직권조사에서 대학 선수 46.1%가 응답했습니다. 외박이나 외출에서 제한을 겪었고 머리 길이, 염색, 복장까지 통제받았다고 합니다. 선배나 지도자가 심부름과 빨래, 청소를 강요했고 각종 비하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학년별로 학년 전체가 모여 기합을 받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작게는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거의 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응답한 대학 선수만 이미 46.1%에 달합니다. 더불어서 인권위는 지난 조사와 비교하며 각종 신체적인 피해와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 행위에 대한 통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삼선 연임 제한을 없앤 이기흥과 스포츠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까지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대한체육회 개정을 하지만 문체부 장관이 나서면서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까지 해야 할까요? 이기흥 회장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기흥 회장의 재임 8년은 훌륭했고 스포츠의 암흑기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의 뚜렷한 하락세,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종합 16위로 37년 만에 최하위 성적표까지. 그런데 장기 집권을 선포하며 스스로 스포츠 대통령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임 8년 동안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미 2020년도 스포츠 단체에서 육사건을 들먹이며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한 사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40억의 스포츠 시민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김태규 협회장도 장부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면서 계속해서 사퇴 촉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기흥 체육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숙현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알다시피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 닥터라 불리는 인물, 그리고 선배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배들을 보듬어줘야 할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피해를 준 것이죠. 2019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사실 내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최숙현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6개월 후에야 문체부에 이를 알렸습니다. 정말 큰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문체부에 서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문체위 의원들은 이미 작년에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했죠. 이 사건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특히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은 무능함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체부는 최숙현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대한체육회의 의도적인 면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과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의 책임을 촉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권력에 대한 비리 고발,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갑질뿐만 아니라 비리 의혹까지 터진 배드민턴 협회장은 그야말로 연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왜 초반부터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했는지, 왜 금메달을 따자마자 그 문제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보면 배드민턴 협회장은 연초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회를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셔틀콕 6천여 개, 1억 800만 원어치의 출처도 제대로 기입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까지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비리의 온상,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하라, 돈을 얼마나 해먹은 거냐, 선수들한테 쓰지 않고 사적으로 털어먹었다, 죄값 치르게 하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수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아무리 아니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제대로 조사에 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축구협회보다 많은 임원수를 보유한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이 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협회 부회장은 87억 원, 핸드볼협회는 83억 원, 펜싱협회는 2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0원입니다.
요넥스 후원사로부터 받는 수십억 원의 후원금과 대한체육회가 연간 4,200여 원 정도를 각종 체육협회에 보조 지원금으로 제공한다고 했죠? 이 돈을 합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한 해 동안 후원사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배드민턴협회의 올해 예산은 보조금만 120억 원이며 자체 수입이 93억 원인데 그중 기부금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이 이렇게 40명이나 될까? 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은 아니다. 문체부의 조사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댓글은 178개가 달리며 여론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저런 것 아니냐.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이 무슨 40명이나 되냐. 기부금이 0원이라니. 선수들에게 빨대를 꽂은 것 아니냐.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한다. 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앞서 언급한 김태규 회장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김태규를 검색해보면 회장, 협회장, 배드민턴, 한빛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한빛 엔지니어링은 김태규 회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김태규 회장은 한빛 엔지니어링의 중소기업 대표로 있었고 2021년도에 제31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김태규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장에 취임할 수 있었냐 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전까지 김태규 회장이 동호회 출신으로 엘리트 체육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리해보면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동호회 출신인데도 갑자기 등장해 협회장이 되었고 그가 이끄는 협회는 임원이 40명에 이르지만 기부금은 0원입니다. 한 해에 벌어들이는 보조금은 120억 원, 후원사로부터 받는 돈은 수십억 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태규 회장이 갑질을 하고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셔틀콕 6,000개, 1억 800만 원어치의 횡령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말도 안 되는 7년간의 선수 생활 이야기까지 함께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빨래까지 도맡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은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알려진 소속팀에서의 재활과 전담 트레이너 배정을 요구하면서 대표팀 선수촌 내에서의 생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선을 함께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니 안세영 선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후 7년 동안 대표팀에서 막내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갈아야 했고 선배들의 방을 청소해야 했으며 심지어 일부 선배들의 빨래까지 도맡아 세탁해야 했다고 합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세영 측은 일과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당시 안세영 측과 면담을 실시한 후 대표팀의 개선 의견을 바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당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5일 금메달을 딴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협회와 대표팀에 요구하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대표팀을 떠나고 싶다 이 대목이 바로 그때 터진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빨래까지 도맡았다니요.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러니 안세영 선수가 이곳에서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숙소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 줄을 갈고 빨래감을 들고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그 와중에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어이없게도 한의사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11만 원을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상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참다 못해 터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부모가 나섰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코치는 당장 바꿀 수가 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체육계의 만연한 악습이 아니겠습니까? 체육계의 악습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협회 측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는 정말 속이 탈 수밖에 없었고 협회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코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협회가 코치가 그렇게 한다니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협회의 존재 이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불어 박수현 국회의원은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본인만 희생되는 선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수의 부상을 방치하고 선수촌 밖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며 후원 계약을 제한하는 이런 조항을 선수가 강요당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지만 안세영 선수 본인만 희생되는 선에서 끝나지 않도록 명백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며 선수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통제와 제재를 받는 분위기가 체육계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육계 내의 고질적인 문화와 인사 문제, 규제가 심한 내부 기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빨래까지 해야 했던 말도 안 되는 운동부 내부의 악습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절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문제는 바로 이 빨대 구조를 깨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드민턴의 꽃은 복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단식 선수는 특히나 인정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소녀 가장도 아니고 후원사의 얽매인 협회 때문에 자신의 개인 후원도 받지 못하고 부상 관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7년 동안 선배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공표된 겁니다. 도대체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 한 건가요? 협회 측이 오히려 선수에게 빨대를 꽂고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를 앞세워 살림 비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없으면 협회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을 꽁꽁 묶어 놓은 거죠. 그래야 후원사가 협회에 후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협회는 후원사에 목매고 있는 상태인데 이 후원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대표 선수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당장 40여 명의 협회 임원들은 강력한 각오로 나서야 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배드민턴은 동호인도 많은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단독 제보가 이메일로 온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 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언론사에 제보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 회장이 있는 협회 아래에서 안세영 선수가 운동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안세영 파문의 배드민턴 협회 비리 혐의 제보. 법적 검토를 거쳤고 착오 없었다. 배드민턴 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왜 갑자기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을까요? 바로 이 단독 기사 때문입니다. 이 단독 기사 잘 보셔야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 밖의 페이백은 김태규 회장의 주문으로 배드민턴 협회 스폰서십 의혹이 제기됐다. 장부 밖에 있는 페이백이 뭡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이 김태규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에서 회계 산입 없이, 회계에 어떠한 개입도 없이 스폰서십의 30%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렇게 받은 30% 추가 금액을 페이백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페이백은 돌려줘야 하는 돈일 수도 있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스폰서십의 금액을 받고 30%의 페이백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협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문체부에서 14일 협회와 김 회장이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유튜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직접 발표한 단독 뉴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부가 확보한 자료와 취재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요넥스와 계약을 하면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부속 합의를 맺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후원사인 요넥스가 계약을 하면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는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넥스가 후원하고 있는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 유소년 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 공모 사업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에는 약 2만 개의 셔틀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합의에 따라 이 가운데 6천 개가 협회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회용 셔틀콕 1개의 가격은 17,90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요넥스와의 계약에 따라 요넥스의 셔틀콕을 30%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페이백 부속 합의를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약 2만 개의 셔틀콕이 사용되었고 그중 6천 개가 협회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회용 셔틀콕 1개가 17,900원 정도 하는데 대회에는 약 3억 5,800만 원 어치의 셔틀콕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협회는 1억 740만 원 어치의 장비를 챙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셔틀콕 6천 개 정도가 협회 몫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페이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7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넥스에서 받은 30% 페이백은 협회 장부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장부에 적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이를 절차 없이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해요. 협회 내부의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제90차 이사회에서 페이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 공장에서 남은 철찌꺼기를 팔아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된 만큼 이제는 투명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느냐 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페이백이 30% 있었지만 2022년까지는 40% 지급하라는 부속 합의가 있었다고 해요. 국가 공모 사업에서 관리가 투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토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들이 있는 단체 및 지역대회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약 1억 7,400만 원 상당의 셔틀콕을 김 회장이 마음대로 측근이 있는 단체나 지역대회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셔틀콕은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으로 하나당 약 17,000원 정도 되는 요넥스사 제품입니다. 6,000개의 셔틀콕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7,400만 원 어치입니다. 이를 만약 판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금액이며 요즘에는 공장에서 남은 철 찌꺼기조차 팔아도 횡령으로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문체부는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문체부의 관계자는 페이백 관련 내용이 다양한 루트로 제보되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폰서십 계약에 페이백이 있다는 점과 이를 회계장부에 산입하지 않은 점, 협회가 확보한 자산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협회는 책임을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인해 횡령 혐의로 구속 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다른 곳이 아닌 문체부에서 직접 제보를 받아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지 이해가 됩니다. 몇몇 언론사나 대중들이 안세영 선수가 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기사가 나왔죠. 협회 측에서는 스폰서 페이백과 관련하여 착복이 없었으며 조사를 착실히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빼돌렸다는 의미인 착복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협회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간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넥스가 지원한 셔틀콕 30%, 즉 6,000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배드민턴 협회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상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알려진 것처럼 부적절한 빼돌리기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스폰서 페이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매체는 협회가 배드민턴 업체 요넥스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로 받은 30% 페이백을 김태규 회장 등이 임의로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협회 측은 1억 800만 원 상당의 셔틀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셔틀콕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누군가가 따로 챙기거나 한 것이 아니다. 보통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분배했을 뿐이다. 하지만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다른 배드민턴 관계자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페이백을 협회 장부의 재산으로 잡은 뒤 모두 분배하여 마지막에 서류에는 0으로 남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투명한 상황인데 그렇게 운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부채를 공급할 때 어디는 좀 더 분배되고 어디는 나중에 받기로 하는 등의 구두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빼돌렸다는 제보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앞선 보도처럼 의도된 빼돌리기는 아니며 배드민턴 협회는 문체부의 조사를 착실히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문체부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며 협회는 파트별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입장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김태규 회장이 3,000개, 6,000개 남은 것을 여기에 보내고 저기에 보내고 여긴 좀 더 보내고 덜 보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고 김태규 회장 입장에서는 협회장이 그 정도도 마음대로 못하냐며 이사회에서 화를 낸 것이며 배드민턴 관계자 내부에서는 그것도 횡령 아니냐? 왜 협회 내의 회계장부에는 적지도 않고 마음대로 운영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그 정도는 회장이 따로 빼돌려서 판매하거나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자체 또는 여러 가지 대회가 있을 때 시도협회에 배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회계장부에 적혀 있지 않고 회장이 임의로 이것을 사용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안세영 선수가 터뜨린 소신 발언이 협회 내의 고인 부분,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무릎과 발목 부상은 이미 파리올림픽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점들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배드민턴 협회의 돈 문제를 들여다보니 안세영 선수가 왜 이해가 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억 대 97억 원. 세계 1위 안세영이 지난해 9억 원 정도 벌었는데 13위인 인도의 선수가 97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홍명 감독 문제와 함께 대한 축구협회까지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과 축구, 도대체 무슨 개연성이 있을까요?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운영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